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 대신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들이오겠고요. 이 낮 동안에도 선선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쯤이면 포항과 경주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경주와 울진 등 해안가 도로와 모래가 유실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지형적으로 파도에 취약하고 도로 개설 등 난개발이 원인으로 근본적인 재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타파로 해안도로 150m와 옹벽 20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상가 건물도 옹벽이 일부 유실돼 위태롭게 보입니다. 굴착기 등이 동원돼 응급복구가 한창이지만 무너진 구간이 길고 폭이 넓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해안도로는 해안선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높은 파도가 일 경우 또다시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며 항구복구는 시 예비를 우선 사용하여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우수기 전인 6월 말까지 재복구를 완료하자. 이번 태풍으로 경주를 비롯해 포항 구룡포와 울진 해안가에서도 모래 유실과 도로가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북상 때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파고가 10m를 넘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모래 언덕이 좁고 퇴적량이 적은 데다 바다로 향하는 해안가의 경사도가 커서 높은 파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안가에 조성되는 도로와 건축물 등 각종 인공 구조물이 많아진 것도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해안의 이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안 도로를 내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고를 갖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사고가 고파랑의 에너지가 오면서 이 파랑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죠. 태풍 등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해안선 정비와 근본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제 오전 2시 57분 포항시 북북서쪽 6km 지역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방재센터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특별조사단 파견, 시민안전대책 등 종합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의 두 대 역할을 하는 대구 경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연구 실적이 대구에 편중되어 있고 원장은 국무총리급 연봉을 받는 등 경영도 방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정 질문 이틀째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준열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제로는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돼 연구 목표 설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경 연구원장은 국무총리 수준인 1억 7,4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연구원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당장 대구 경북 연구원을 분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북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저들의 몫입니다. 저들이 과제를 더 드리고 그쪽에서 더 연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홍정근 의원은 내년 7월 풀리는 경북의 도시공원이 포항 35곳을 포함해 모두 336곳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모두 3조 9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군 협력체제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는 필요성이 높은 공원을 우선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과 영주 소수서원 등이 화재에 취약하다며 문화재 방제 예산 대폭 증액을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주유치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부가 추진하는 융복합단지 지원센터 유치 신청에 경주시가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사업 조건이 우수한데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융복합단지 신청을 위해 산업부와 경상북도에 건의했고 내년도 추가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는 등 확산이 우려되면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예정된 축제와 순환 수렵장 운영을 취소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영주시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이동 승인을 받은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소독약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마을에서는 차량을 동원해 축사 곳곳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면서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다는 소식에 시군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이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 예찰 활동을 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면서 문경시는 주말에 시작되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를 전격 취소했고 영천시는 종합 마장마술 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안동과 문경, 청송, 봉화 등 6개 시군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 예정이었던 순환 수렵장 운영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우려에 따라 전면 취소했습니다. 역견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올해는 수렵장 운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피해 방지단을 계속 운영하여 멧돼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확진 판정이 난 강화 성모도 돼지 농장과 의심 사례로 검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3곳과는 차량 이동과 같은 역학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에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에는 울진 군민들은 과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원전 사업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문제에 힘을 보탰지만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요즘은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의미를 더해 잘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 이야기꾼들이 경주에 모여 신화나 전설 등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서원의 관객들이 모여 귀를 기울입니다. 무대에 오르니는 미국 스토리텔러, 신라 진성여왕 때의 명궁 설화를 실감나게 풀어냅니다. During the Sheila Kingdom, somewhere in the late 800s, there was a famous Korean archer named Kotaji, who was the stuff of legend. 스코틀랜드 이야기꾼은 우리나라 졸업식 때 불렀던 올드랭사인의 작사가로 알려진 로버트 번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은 12명, 각 나라의 신화나 전설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We learn about the story and culture of Korean, and I'm also sharing my Thai culture through the stories that I tell. 또 선비옷을 입고 활쏘기, 붓글씨 등을 체험하며 우리 문화를 익혔습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외국인 스토리텔러들은 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열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전할지 등을 지도했습니다. 여러 나라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다른 문화들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경주시는 이들을 통해 경주의 풍성한 이야기를 전파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김영건 의원과 허대만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 경북 발전특위 의원들이 어제 이철우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경북의 주요 현안 및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통합 신공항 부지의 연내 선정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내년도 경북의 주요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민주당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외국인 노동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영덕경찰서가 업체 대표 54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탱크 청소 작업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사전에 산소 포화도 등 안전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장구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혐의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남 노동자 4명이 깊이 3m의 지하탱크를 청소하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엑스코와 대구의료원 같은 대구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1억 5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으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안,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엑스코와 대구의료원, 대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의무 적용이 아니라 지키도록 권고하자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성과급이나 업무 추준비 등은 모두 빠진 액수입니다.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곳도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반하고 근로자와 임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노사 상생 문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기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속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미리 의견을 나눴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뺐다는 겁니다. 단체장 권한 침해 및 공공기관 경영 자율권 침해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 경기가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제안에는 눈을 감으면서 대구시 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에 선정돼
내년에 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9개 읍면 820여 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가구는 3kW급 태양광 설치 비용 가운데 90%를 보조받게 되며 연간 60만 원대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전 경납 건물에서 확인된 공극이 총 295개로 이 가운데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울원전 3호기에서 4개, 한울원전 1호기에서 3개의 공극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극이 계속 늘어나 원전 안전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원전 부실 공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이 결국 칠곡군 명예 군민증을 받게 됐습니다. 군의원 한 명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친일 행적이냐 전쟁 영웅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습니다만 다수당인 한국당의 의지대로 명예 군민증 수여가 결정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칠곡군 의회가 친일 행적이 뚜렷한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 군민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입니다.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 군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올해가 3.1절 100주년으로 뜻깊은 해인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기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독립군과 민간인을 학살해 친일 행위자로 꼽힌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기려야 할 주인공은 당시의 지휘관이 아니고 이름 없이 산화하신 무명 병사들이고 학도병입니다. 한국당 소속 군수와 군의원은 달리 봤습니다. 칠곡군 가산면 일대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6대4로 승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칠곡군 의회는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안이 정당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장군은 다음 달 11일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명예 군민증을 받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쾌청한 가을하늘 대신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들이우겠고요. 이 낮 동안에도 선선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쯤이면 포항과 경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